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두 분 연결해서 예산안 처리 과정 뒷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도 서로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하시죠. 우리 안민석 가사님 간밤에는 잠을 좀 잤습니까? 김민석 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서로 신랑이도 버리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런 사이에 많이 정이 들어서 네. 하루 안 보니까 보고 싶네요. 예. 예산안 얘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 예. 일단 어제는 잘 주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좀 한 5시간 잤죠. 그래서. 네, 근데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약간 평가라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 예산 심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매년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정액되는 비율이 5.5%에서 한 7% 정도 됩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은 작년도 대비 2015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네. 대략 5.5% 정액됐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 유독 내년 예산만은 2.9%밖에 지금 정액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번 예산 심사를 전체 마치니까. 네네, 그렇죠. 네. 평년도에 그렇게 한 절반밖에 인상되지 않은 겁니다. 네. 즉, 그 말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는데. 네. 국가 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이제 40%가 이제 넘어서는 그 능점이에요. 40.1% 되는데. 네. 근데 OECD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율은 거의 탑입니다. 탑. 아, 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117이에요. 네네. 그래서 너무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한데. 네. 또 우리 경기도 지금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이렇게 빠져들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 현상을 이렇게 네. 보수적으로 잡았나. 예. 그런 가운데 이번 예결위 내년도 나라 살림을 이렇게 마무리하려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이 있었죠.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긴축 예산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번 예산 심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과정이었다. 네. 혹독하 기자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이게 12월 2일이라는 날짜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네. 날짜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저희 국회로서는 네네. 정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네. 막판에 기재부 장관께서 여야 협의를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즉 말해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제 심사된 결과, 합의된 결과를 쭉 그 시트 안에다가 넣는 작업을 지난 주말부터 쭉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막판에 이걸 하지 말라고 기재부 장관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여야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마지막 골든타임 한 12시간을 네네. 협의를 전혀 못한 채 아주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됐고요. 특히 네네. 청와대 수석이 국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 법안과 관련된 예산 두 개 관련해서 협상을 나름대로 컨트롤 하는 네. 그거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배후에서 이런 조정을 하니까 네. 국회가 이거는 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가 정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특히 예산과 법안을 연계시키는 네. 힘 있는 여당의 알겠습니다. 아주 네. 그 전략이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창피하고 아주 예. 우리 국회가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예산 심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그 내용이 결국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것하고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김 의원님, 정의화 국회의장이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법안 통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당은 사실은 이 전략 쓴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 국회의장으로서는 그런 지적을 제때 저는 한 것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네. 사실상 국회의 기능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기능은 가장 큰 권한이 입법 권한을 가지고 네네. 또 한 축이 바로 예산 심의권이에요. 네. 즉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의 핵심이 예산 심의권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 12월 2일 예산 자동 부의 제도가 이제 이렇게 도입되고 난 이유는 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부 예산 편성권에 국회 예산 심사권이 그냥 거의 실종돼 버렸죠. 네. 이렇게 해져 버린 거죠. 네네. 이거는 여야 간에 협상하다가 말 합의해서 지때 수정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네. 그냥 11월 30일 자정 지나면은 그렇죠. 애결이 손을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국회는 정부안대로 그냥 올라가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냥 네. 이 재정 당국의 예산 이런 책임자들이 네.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옛날처럼 그렇게 목을 내걸고 통사정을 하고 예. 꼭 그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 완전 과거에는 국회가 좀 갑질을 했다 칩시다. 네네. 이제는 대려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네. 대려 국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갑질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참에 네네.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의원님들께도 네. 우리가 이제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네. 일반 이 법률 개정에 있어서도 좀 웬만하면 우리가 납득이 가는 수준의 네.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 논의 결과가 이 법안으로 통과되는데 이렇게 몇 년씩 걸리면은 네. 이 정부나 또 집권당으로서는 이제 이 예산 하나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선진화법에서 건진 건데 유일하게요.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않지만은 바로 이런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안 의원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차제에 이런 문제가 있는 선진화법 개정에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선진화법이 취지대로 되려고 그러면 이제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의 정신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번에 보니까는 가령 과거에는 야당이 법안과 예산을 연말에 연계하면서 네. 나름대로 예산 투쟁도 하고 법안도 관철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힘이 없는 소수 야당이 썼던 전략인데 네. 이번에는 거꾸로 힘센 여당이 이 전략을 써버리니까 네. 결국에는 국회 스스로가 예산 심의권이 이제 무시당하는 정도 끌려다니는 그런 결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이건 예산 심의하다가 정부가 예산 작업을 중단하게 되면은 네. 국회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네. 중단하게 되면은 무력하게 우리 김성태 간사님하고 제가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가고 이렇게 네. 정부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이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의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네네. 정부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정부가 또 자리를 뜨지 않을까 네. 여당이 또 자리를 뜨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과 초조감 속에서 야당으로서 네.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심의라는 거는 네.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네.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서 예산심의 부분은 저는 예결위의 상설화를 통해서 네네. 충분하게 국민의 세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고 여든 야든 정부든 네. 서로
아주 세밀하게 할 얘기 다 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못을 박아가지고는 이거는 해마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더불어서 네. 국회가 미국처럼 예산의 편성권조차도 가질 수 있는 네네. 그런 새로운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예산정책처도 사실상 이제 그 기능을 뭐 일정 부분 하고 있고요. 또 정부가 예산을 좀 더 일찍 제출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 상수라 방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한번 고민해봐야 될 그런 이번 경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선진화법을 가지고 뭐 항상 야당만 이렇게 즐기고 이용한 줄 알았더니 여당도 한다, 뭐 이런 게 요번에 기록에 남길 수 있는 하나였습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으면 하는데, 결국 3천억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회 지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 의원님. 네. 그 대부분의 시도 교육감들이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거부하고 있는데, 네. 그 거부하는 대부분의 시도 교육감들이 야당 성향의 그 교육감들 아니십니까? 뭐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그 사회자 우리 네. 목 교수님께서 네. 누리과정 예산이 3천억 우회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언론 보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네. 이제 정부의 그 입장이고 해석이고요. 아, 네, 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이죠. 아, 예.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야당이 네. 아니라 엄격하게 보면 그런 거고. 네네. 3천억이라는 것은 네. 화장실 개보수 비용과 찜통 교실 뭐 해소 네. 그런 이제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누리과정 예산하고 화장실 고치는 예산하고 이게 전혀 별개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예. 시도교육감이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동 보육은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한 거니까 네. 이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느닷없이 표 얻을 때는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이 예산 책임은 시도교육감한테 넘겨버리니까 네. 시도교육감들이 당연히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국가가 재정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지역교육청은 빚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교육지방채가 우리나라 교육청 전체 합치면은 10조에 이르고 네. 그 예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전향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 필요한 것조차도 시도교육감들 측에는 2조 1억 네. 1,000억이라고 그러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보다 턱없이 낮은 액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그 예산을 재원을 어떻게 쓸지 이것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요. 필요한 네. 법은 개정이 돼야 되는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뭐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3천억은 사실은 시설 개선 비용으로 준 것이지 이게 뭐 누리 과정 예산인가 이런 비판을 지금 안 의원 하셨는데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이 누리 가정 예산 가지고 네. 여야 정치권에서 이걸 정쟁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이제 이 지방교육청에서 예? 네. 이 누리 가정 예산을 재정을 확보하고 또 재정을 지출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네네. 국가가 이 누리 가정에 차질을 빚지 않게끔 뭐 재정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각 지방 교육청마다 네. 지방 소비세 그러니까 담배 팔고 그렇죠. 네네.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니까 취득세 뭐 이래가지고 이 교육세가 엄청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2조 2천억을 부담할 누리가정 예산이 전체 한 2조 2천억을 보는데 네네. 이걸 부담하고도 남아요 지금 현재. 네. 예. 또 지난 13년도에 여야 간 합의해 가지고 누리가정 예산은 교육청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이렇게 하기로 이미 법이 그렇게 정비가 돼 있어요. 네. 이걸 이제 최정년 입장에서는 굳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에서 이거는 국가가 네, 책임진다. 네. 책임지고 지원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방 교육청에서 나가는 돈은 국가 돈 아닙니까 그 돈이? 네. 아니 교육감이 지방 교육감이 어디 예. 자기 사제를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합니까? 안 그러면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네. 이렇든 저렇든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국가가 네. 정부가 쓰는 돈이든 교육청이 쓰는 다 나라 사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네. 그 돈이 국가가 판단할 때는 충분하게 지방 교육청에 재정이 되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협상 과정에서 저는 참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그 안민석 간사님이 정말 합리적이신 분들이라고요. 네. 한 번도 이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네. 정치 쟁점화시키고 네. 예산 심의를 이것 때문에 거부한다든지 네. 파행을 가져간 일이 없어요. 네. 그만큼 알겠습니다. 제가 예. 간단히 좀 반론을 드릴까요? 네.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짧게 말씀 주시죠, 안 의원님. 네. 네, 뭐 거부하거나 파행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요. 아, 네, 이 네. 무상 보육은 대통령의 예.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네. 지방교육 재정 배분 비율을 1% 정도만 올리면은 대통령이 공약하신 무상보육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출산 시대에 네. 이런 제도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동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재원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면 되고 이 법을 함께 바꿔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뭐 어쨌건 그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뭐 이렇게 그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네. 하고요. 그 두 분 예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뭐 며칠을 밤샘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 예산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지금 이제 예산 전국이 끝났으니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한 문제씩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렇게 하시죠. 네, 안 의원님. 네. 그 문재인 대표가 혁신 전당대회를 제안한 안철수 의원의 제안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오늘은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요. 네. 안철수, 문재인 두 분의 야당 지도자들이 네.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마라. 네. 혁신 전대를 하든 안 하든 네. 두 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당은 개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정말 정치가 좀 신나고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 두 분 때문에 야당이 거의 뭐 국민들에게 짜증나는 정치에 아주 전형을 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야당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주지 못하고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네. 두 분이 좀 만나시라. 네. 두 분이 밥 먹고 소주 한잔 알겠습니다. 마시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은 네. 서로 합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안 만나니까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어떻게 네. 우리 야당이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 분의 알겠습니다. 야당 지도자가 네. 이번 주말이라도 만나셔서 네. 같이 산행을 하시든 식사를 하시든 네.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은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만나서 얘기하라 이런 거고요. 김 의원님. 네. 그 지금 이제 공천 얘기가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올 텐데 말이죠. 예. 김무성 대표 서울에서 출마하라 이런 얘기라든지 네. 그 서청원 최고위원 이제 7선이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어떠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 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뭐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네네. 공천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자유로운 입장들이 네네. 당내에서 여러 형태로 개진이 되겠죠. 네. 또 그렇게 돼야 살아있는 정당이고 네. 뭐 그런 자유로운 주장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걸 비난하거나 뭐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네. 가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좋아요. 그럼 부산 영도 아니고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산 영도가 아니고 네. 서울의 어떤 진짜 야권 강세 지역에 간다 칩시다. 네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뭐
아무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라고 뭐 후보 등록만 한다고 그 주민들이 표주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렇죠. 네네. 수도 서울은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지역의 대표가 이제 함몰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선거를 꾸려가기 어렵다. 선거를 갖다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네, 서청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청원 대표가 비록 이제 나이 7수는 넘었지만은 네. 뭐 7순이 넘어서 현실적으로 정치 감각이 떨어지고 또 지역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체력 저하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은 그 지역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이걸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70 넘었기 때문에 정치를 거만해라. 뭐 이런 지적은 좀 신중할 수밖에 없죠.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한데요. 오늘 두 분 서로 칭찬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 상생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꼭 드릴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안민석 의원 정말 이 언론을 통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네. 뭐 야당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 지도적인 결심을 안 줬으면 어려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네. 저는 여당의 파트너로서 김성대 간사님을 만난 것을 굉장히 불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네. 너무나 센 강적을 만나서 제가 내내 아주 가슴 졸였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를 배려하고 나이상으로도 저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그리고 상대 패를 미리 다 읽어서 줄 건 주고 지킬 건 지키는 그런 협상의 기술을 제가 참 많이 배운 거에 대해서는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게 경쟁입니다. 그래야 상생하는 국회가 되겠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라디오 정보센터